다음 문제는 21번 문제입니다. 발화점 및 최소 발화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를 우리가 MIE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발화점은 발화 지연 시간, 압력, 산소 농도, 촉매 물질 등의 영향을 받는다. 발화점은 그쵸, 이러한 각각의 영향 인자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발화점이 높아요. 그러면 이 발화 지연 시간은요, 낮아질 수 있죠. 짧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이지만 이 발화점이 낮아질 수 있는 조건으로 가서 보시자면 이 지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발화점은 낮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잘 비교해 보시고요. 압력의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산소 농도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잘 돼요? 발화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발화점은 낮아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촉매물질 정촉매가 있다 그러면 빠르게 발화가 될 거고요. 부촉매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촉매 소화 약제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보다 발화가 더딜 겁니다. 즉 연소 반응이 안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파라핀계는 FV, 그쵸?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요런 애들을 전부 다 파라핀계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때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크다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 탄소수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탄소수가 많다. 그래서 FV, 부탄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는 발화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분자량이 커요. 탄화수소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탄화수소계는요. 발화 온도 낮아지겠죠. 왜요? 그만큼 이 연결 다리마다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축적이 용이해집니다. 열축적이 용이하다? 그럼 발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다. 발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발화점은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발화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화점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발화점과 우리가 인화점과는 차이를 두셔야 되겠죠. 인화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분자량은 클수록 인화점이 높아지는 거 맞아요. 근데 발화점 입장에서는 낮아진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차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열축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혼합기를 발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 에너지를 얘기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압력이 상승하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위험성은 더 커지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최소 발화 에너지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물질을 넣어준 거예요? 높였다 그러면 그죠? 정촉매가 아니라 부촉매를 넣었기 때문에 이 최소 발화 에너지가 높아진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더 넣어줘야만이 연소 반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발화점은 낮으면 낮을수록 발화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해주시면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화점과 발화점 입장에서 우리 달라지는 부분은요. 이렇게 탄화수소에서 이 탄소수 요거랑 그리고 습도, 그쵸? 습도, 건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랑 또 증기압 그런 것들만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쭉 정리 한번 해보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2번입니다. 폭발을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분류할 때 폭발의 종류가 다른 것은 자, 우리가 폭발되는 가연물의 상태에 따라서 기상과 응상으로 나눠볼 겁니다. 기상은 기체 상태의 폭발, 응상은요 액체와 고체 상태의 폭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체 상태일 때의 폭발, 기상폭발은 전부 다 화학적 폭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폭발 자체가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폭발되었는가, 혹은 물리적 반응에 의해서 폭발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구분해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응상폭발은요? 응상은 고체 액체죠. 그럼 기체로 기화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팽창에 의한 물리적 폭발을 한다. 그래서 기상폭발, 화학적 폭발 똑같은 의미고 응상폭발, 물리적 폭발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무슨 폭발이에요?
기상폭발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이 증기폭발로서 얘는 물리적 폭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기폭발은 뭔가 증기가 폭발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오답 지문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증기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기화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폭발 현상으로서 수증기 폭발, 보일러 폭발, 블래비 폭발 전부 다 요 안에 종류로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블래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블래비라고 하는 것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폭발을 얘기합니다. 이때 주변에 점화원이 있고요. 점화원에 의해서 액화가스가 증기로 변화될 텐데 이 증기화가 되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쵸, 탱크 자체가 빵 하고 터지는 현상을 블래비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빵꾸가 빵 났을 때 다시 원상태에 가연성 증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점화원이랑 맞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화구를 형성을 하면서 같이 화학적 폭발로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래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물리적 맞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화구를 형성하면서 화학적 폭발로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폭발, 우리 무슨 폭발이 있었나요? 증기운 폭발이 있었습니다. 증기운 폭발은 우리가 누설 착화형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미 누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기운이 막 구름처럼 떠다니다가 폭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물리적 폭발이 아니라 화학적 폭발이다. 이거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23번입니다. 소화 원리 중 제거소화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제거소화에 관련된 예시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지금 1번 지문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소화하는 방법. 우리 촛불은 이전에 고체 연소 중에서 어떤 연소로 구분을 했었나요? 그쵸? 얘는 파라핀류로서 증발연소에 속하는 친구였습니다. 즉 열분의 반응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연성 증기가 나와가지고 이 증기들이 타는 연소 방법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내가 입으로 입김을 훅 불어가지고 뭘 날려준 거예요? 여기 있는 가연성 증기들을 훅 하고 날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연성 증기를 제거했네요. 가연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제거소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식용유 화재 시 주변에 야채를 집어넣어서 소화하는 방법, 우리 식용유 화재, 주방 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변에 야채들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 자체가 낮아진, 차가워진 물질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냉각소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변에 야채들을 이렇게 덮어놨다 라고 하면은 공기 중 산소화 차단하는 역할까지 생기기 때문에 질식소화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집어넣었다라고 끝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냉각소화를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야채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식용유를 붓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 식용유 자체는 원래 온도가 낮으니까요. 지금 활활 타오르는 애보다 주변에 있었던 식용유 자체가 훨씬 온도가 떨어진 상태로 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식용유가 특별한 식용유가 아니고 이 식용유 그대로 갖다 부어도 얘는 냉각소화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2번은 냉각소화다라고 체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정답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화재 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우리 3번과 5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가스화재 시 밸브를 차단시켜서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전부 다 가연물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거 소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4번, 산림화재 시 화재 진행 방향의 나무를 우리 화재가 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벌목해서 방화선을 구축한다라고 나오면 제거 소화의 일종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제거소화라고 하는 거 예시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제거소화는 희석소화도 제거소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공기 중 산소를 희석했다. 그러면 질식소화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가연물의 농도를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 제거소화라고 합니다. 왜냐? 희석소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거소화 안에는 우리 가연성 액체류들은 수용성도 있고 비수용성도 있겠죠. 인화성 액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수용성 액체류들은 물이랑 섞이는 성질 때문에 물을 거기다가 넣어서 다량의 물을 주입해가지고 농도를 낮춰서 희석시키는 방법, 희석소화이자 제거소화의 일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답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주의해가지고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입니다. 물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물소화약제라고 하는 것은 수계소화약제를 의미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분자식으로서는 H2O라고 적습니다. 여기는 다 아시겠죠? 1번 지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분자 내에서 수소결합을, 분자 간에서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소화약제로서의 효과가 뛰어나다. 우리 딱 얘를 봤을 때 틀렸구나 하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H2O라고 일부러 적어놨는데요. 우리 분자 구조를 딱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 모양의 분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 분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H와 O의 결합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H도 비금속 원소고 O도 비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끼리의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골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 간의 결합 자체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소결합은 우리가 분자와 분자끼리의 결합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수소와 전기음성도가 아주 강한 산소와의 결합, 이 끈끈한 결합 자체를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해줄 거예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는 양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전기음성도가 강하다 그러면 음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전기적인 인력을 수소결합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분자 내에서는 극성 공유결합이고 분자 간에서는 수소결합을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수소결합과 공유결합 중에 어떤 결합이 더 세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유결합이 더 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물에 있어서 에너지를 가했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분자 간에 이 연결 고리를 끊는 게 더 쉽겠죠. 그래야만 물이라고 하는 특성은 아직까지 고유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에너지를 더 가해줬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분자가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소결합이 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원자 간의 결합이라고 할지라도 공유결합 혹은 이온결합라고 할지라도 수소결합이 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2번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증발자멸은 100도씨 1기압에서 539kcal/kg이기 때문에 냉각소화에 효과적이다. 우리 증발자멸도요. 앞에서 말한 분자들 간의 응집력이 끈끈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열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비열도 높겠죠. 그래서 냉각소화에 효과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연관시켜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 포인트는 539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수치 많이 암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구나 라고 체크를 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100도씨라고 나왔나요? 우리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인데요. 그쵸. 물의 끓는 점 100도씨이기 때문에 100도씨라고 나온 겁니다. 물이 일단 100도씨까지 올라가야지만 어떤 상태로? 기체 상태로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 100도씨를 바로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의 주수 형태 중에 무상주수는 전기화재의 적응성이 있다. 우리 무상으로 해야지만 무슨 효과가 일어나요? 질식 효과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 전기화재라고 하는 것은 질식 효과로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만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유류화재도 똑같습니다.
유류화재도 일반 물로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바꿔가지고 무상 주수를 해야지만 적응성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무상 주수와 봉상 주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냉각 효과는 누가 더 세요? 냉각 효과는 아무래도 입자가 더 조그만한 무상 주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상보다는 무상 주수 할 때 훨씬 더 냉각 효과도 뛰어나구나. 거기다가 더불어서 질식소화도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물소화약제를 알코올 등과 같은 수용성 액체 위험물 화재 시 사용하면 희석작용을 하여 소화효과가 있다. 우리 바로 이전 문제 23번에서 제거 소화할 때 희석소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녹기 때문에 위험물의 농도 자체가 희석되죠. 낮아지게 되면서 소화할 수 있는 효과 희석소화. 이 희석소화는 제거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5번 중진류 화재의 중진류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화재 아니죠. 가벼운 화재, 경진류, 무거운 화재를 얘기합니다. 무거운 유류 화재일 때 물을 무상으로 주수하게 됐을 때 급속한 증발에 의한 질식소화와 함께 에멀전 형성에 의한 유화소화가 있다. 에멀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인 혼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얘를 다시 한번 유화층의 형성으로 라고 말을 바꿔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원래는 요 유류에다가 물을 그대로 주입해버렸어요. 그러면 물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깔리게 될 겁니다. 결국 유류 면 위에 있는 요 화재는 나중에 넘치게 될 거예요. 물을 계속 부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화재층은 계속적으로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연소면의 확대로 유류 화재일 때 물을 주수해서는 안 돼요 라고 아마 배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주수했을 때에는 질식소와 함께 같이 위에 유화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유화소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얘 물인데 왜 위에 떠요? 무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가볍겠죠. 그래서 무상이었기 때문에 유화층을 형성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유화층을 더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첨가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첨가제 이름은요, 유화제.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설비들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소화설비, 두 번째 경보설비, 세 번째 피난구조설비, 네 번째 소화용수설비, 마지막 소화활동설비. 그래서 첫 번째 소화설비는 우리가 초기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들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종류들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게 오답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구,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는 요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이 항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 말고도 간이형 혹은 화조기, 화재조기 진압용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분무 등도 있죠. 마찬가지로 물 분무뿐만 아니라 미분무, 포이산화탄소, 그 외의 가스계들,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분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강화액이랑 고체 에어로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9가지 종류들을 전부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소화전 설비들이 있을 거고요. 연소 방지 설비는 아니죠. 연소 방지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로 들어갑니다. 소화 활동 설비도 마찬가지로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설비임은 맞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소방관이 왔을 때 소방관이 직접적으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인명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을, 각종 설비들을 우리 소화 활동 설비라고 할 겁니다. 즉 연소 방지 설비는 우리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방관만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보 설비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전부 다 경보 설비가 맞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다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비상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상 방송 설비도
그러면 우리 디귿번의 비상 방송 설비 요거, 얘는 경보 설비네요. 그러니까 디귿번은 보지도 않고 땡 X를 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보 설비는 맞다. 니은번은 체크해 주시고요. 디귿번 등라인 나와 있는데 등라인 피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설비가 맞기 때문에 유도등이라든지 비상조명등 혹은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피난기구라든지 인명구조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피난구조 설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가 틀렸기 때문에 디귿번은 땡. 자, 그 다음은 리을번입니다. 소화용수설비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설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화용수설비는 말 그대로 우리 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설비들을 얘기합니다. 항상 소방용수시설과는 구분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설치할 겁니다. 설치, 유지, 관리하겠죠. 이때 소방용수시설은 이 물탱크 차 안에다가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들이다. 그래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것들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법에 따라요? 소방기본법에 있겠죠? 그냥 소방공무원법이거든요. 소방공무원들에 관한 법이니까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용수시설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소화용수설비는요, 개개인의 사유재산지, 사유지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에서 소화용수설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화활동설비는 비상 콘센트 설비, 제어설비, 연결 살수 설비 등이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는 거? 얘는 초기 소화 아니에요. 얘는 나중에 소방관들이 왔을 때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가 소화활동설비다. 그래서 6가지 있는데 종류들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애들 연소 방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결국 체크를 해보자면 니은, 리을, 니음 정답 5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3년도 간부 문제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만한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문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유인물 올려드릴 테니 유인물들을 다운받아서 문제풀이 강의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